자, 이번 시간은 신금일간이죠. 신금일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조금 신경 써서 하려고 하다 보면 이상하게 좀 늦어지더라고요. 저 나름 신경 쓰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목차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신금일간 분들이 임수 상관을 보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고, 신금일간에게 임수 상관이란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제 지지로 임목이 온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신금이 이제 이민년이 어떤 한 해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일주별로 신해일주, 신묘일주, 신미일주, 신사일주, 신유일주, 신축일주 이렇게 일주별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인트로 영상에서 드라마에 나왔던 편집을 해서 인트로로 올려드렸었는데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공감이 안 되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이제 2017년부터 시작해서 정유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축년까지의 모습을 한번 담아본 것이었거든요. 2017년도가 신금한테는 참 힘든 해였죠. 왜 힘드냐? 무조건 편관이 떠서 힘든 건 아니고, 드라마에 비유해서 표현을 하자면 이때 신금이 주인공으로 발탁이 됐는데 가다가 영화 찍다가 엎어지잖아요. 엎어지다. 그냥 딱 이런 상황과 같은 거예요. 뭔가 지지에, 유금의 지지에 대표로 올라왔다가 그게 엎어진 거예요. 내가 비견의 지지를 받고서 올라왔는데 이 편관의 어려움에 이 지지 기반이 무너지게 되다 보니까 무슨 일의 진행이라든지 무슨 일이 진행이 되다가 중간에 이 편관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중단이 되는 상황. 이게 편관이죠, 편관. 얘가 갈군 거잖아요. 그 드라마의 내용에서 보면은 얘가 너무 갈구는 바람에 영화를 찍다가 중단해버리는 상황 같은 게 정유년에 일어난 상황 같은 거죠. 분명히 내가 뽑혀서 올라온 게 맞는데 야심차게 시작했던 일들이 이제 중단되는 상황. 그러니까 좌절 같은 거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참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한 해가 되죠. 사주 구조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참 쉽지 않았을 그럴 한 해가 되고요. 그리고 2018년도는 무술년이 되는데 이때는 이제 가스라이팅 같은 거죠. 가스라이팅 오지게 받았을 한 해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신금을 아예 매금이라고 해가지고, 정인은 정인인데 신금을 매금시킨다는 건 뭐냐면 신금의 빚을 가리게 되거든요. 신금의 재능이나 빚을 가리게 만드는 것이니까, 여기서도 보면 자신의 밝았던 과거가 그리운 모습을 뜻하는데, 이때 한번 실패했다 이거지. 이때 한번 실패를 했는데 그게 이제 너 때문이다 라고 이제 책임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빛날 수 없게 됐다, 빛날 수 없게 되다. 신금의 존재감이, 나의 존재감이 묻혀버릴 수밖에 없었던 한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운이라는 게 다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연결해서. 이 정유년이라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무술년은 다시 인성에 묻혀버릴 수밖에 없는 한 해가 되거든요.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한 해가 되는 거죠.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한 해가 되는데, 관이 임묘가 되기 때문에 이 관 입장에서는 또 신금 탓을 많이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거야. 너 때문이다. 그러니까 탓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너 때문에 망했다 이거야. 탓을 많이 듣게 된다. 그래서 이 무술년에는 그런 의미에서 신금이 많이 힘들고 참을 수밖에 없었던, 이 무술이라는 게 이 술을 정말 물샐 틈 하나 없이 완전히 가로막아 버리는 게 되거든요. 물샐 틈 없이 그냥 꽉 가로막아 버리게 되니까 이 신금 입장에서는 진짜 끽소리 못하게 만드는 형태가 돼요. 인성으로 아예 막아버리니까 답답하죠. 그냥 도 닦으라는 거죠, 완전. 신금 입장에서는. 가스라이팅 오지게 당했을 그런 한 해가 되고요. 그러다 이제 기해년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제 기해년 같은 경우는 이제 드디어 이제 해수의 길이 열리긴 해요. 해수의 길이 열리긴 하는데, 근데 천간에 기토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조약돌 되는 거예요, 조약돌. 나는 보석인데 조약돌 신세가 된다는 게, 일단 신금이
해수를 보면 내가 어딘가에 쓰임이 생긴 거예요. 내가 뭔가에 쓰임새가 생겨. 쓰임새가 생기긴 생기는데 조약돌 같은 쓰임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스펙이 좋고 좋은 학교를 나오고 아무리 내가 뭐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시 바닥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지금 뭐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사주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일단 뭔가를 그래도 시작할 수 있는 것이긴 한데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었다. 그러니까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만약에 배우라고 한다면 주연 배우급이 아니죠. 이건 주연 배우급이 아니라 저기 조연급도 아니고 정말 엑스트라급으로 떨어진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됐든 그래도 해수로 다시 그래도 시작은 하게 되는 건데, 신금 입장에서는 이게 참 자존심 상할 수도 있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는 망가져도 행복할 수 있구나라는 대사에서 저는 저런 캐릭터가 신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말을 할 수 있는 게 신금이겠구나. 왜냐면 망가지는 걸 가장 무서워하는 게 이 신금의 특성이거든요. 사람이 살면서 망가질 수도 있고 한데 망가지는 걸 가장 두려워하는 글자가 이 신금이잖아요. 왜냐? 이게 나는 완성된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어디선가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2019년도에 2019년도에 사망한 사람 중에 51%가 자살하신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굉장한 수치거든요. 2019년도에 20대 사망자 중에 51%가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르긴 몰라도 그 51% 중에 신금일간이 많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겠어요? 왜 신금일간이겠어? 이 정유무수를 지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 초년생인데,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인데, 사회에 첫 발을 내딛어야 되는데 이런 신세가 돼버린 신금이라면 어떻겠어, 그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과정을 겪고, 어쨌든 이 과정을 보신 이제 신금 일간 분들은 이 과정이 참 힘들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 기해년까지의 과정이. 어쨌든 뭐 이때는 코로나 전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경자년이 왔죠. 이제 경자년부터는 신금일간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하는 때가 돼요. 경자년부터는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확 살아나는 건 아니고, 왜 운이라는 게 발복한다는 게 그렇게 쉽진 않고 이제 조금씩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정유년부터 뭔가 잘못됐던 것들이 다시 정리가 되고 마무리가 되면서 균형을 다시 잡아가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일단 대략적인 뭐 흐름은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신금이 정관의 임수 상관을 보게 된다는 건 이제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금이 임수를 쓴다는 건 이제 어떤 의미가 되냐면, 지금 제가 여기 사진을 이렇게 3개 가지고 왔는데, 이 사진이 반지원정대에 나오는 엘프거든요. 엘프. 반지원정대에 나오는 엘프족인데, 엘프족. 우선 명리적으로 설명드리기 이전에 좀 감각적으로 이미지화 시켜서 좀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제 신금이 임수를 좀 긍정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뭔가 그 좀 반짝이게 이렇게 광이 나게 이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좀 차가운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 이러면 좀, 왜냐면 임수도 굉장히 차가운 글자고 신금도 굉장히 조한 글자잖아요. 조하고 한한 글자다라는 뜻이 쎄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근데 신금이 반짝이게 된다는 건, 좋게 쓰여질 수 있다는 건 이런 느낌이고, 차갑게 변할 수도 있다는 건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건 좀 화났을 때 이거 얄짤 없는 모습. 신금이 임수를 진짜 이렇게 얄짤 없이 쓴다는 건 좀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거는 같이 살아본 사람만 좀 알 수 있는 좀 그런 게 있는데, 이 상관경관 제대로 되면 막 진짜 찬물 끼얹는 게 있거든요. 좋은 거죠.
엄청 이제 긴장하게 만드는 게 되니까 이런 새 얼굴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금이 임수를 쓴다는 거, 요런 형태가 될 수 있다. 요런 세 가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신금이 또 지지로 임목을 만났다는 것은 이게 천을기인이 되거든요. 지지 임목이 천을기인이 되는데 굉장히 내가 명품이 되는 것이고, 이 금 입장에서 지지로 목이 온다는 건 좀 보세요. 환경이 목인데 내가 금이라는 건 미개한 세상에 내가 엘프족이 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거든요. 뭐 네버랜드의 팅커벨과 같이 내가 눈에 띈다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내가 눈에 띄는 존재가 된다. 생각해 보세요. 다 이렇게 막 분위기가 다 목인데 내가 금이야. 그럼 내가 얼마나 눈에 띄겠어. 그죠? 반짝이는 보석인데 환경 자체가 다 이 목들인데 거기서 금이란 존재가 되면 가치가 상승하는 거죠. 가치 상승. 그리고 시기적으로 본다면 임목이란 건 이 겨울과 봄 사이가 되는 것이고, 변화하는 시기가 되죠. 환경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도 어쨌든 신금일간에게는 뭐 지난 한 5, 6년이 재성이 워낙 약해져 있다 보니까, 뭐 재성이 워낙 약해진다는 건 정말 주차할 때도 없어져요. 주차도 힘들어. 내 자리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내 입지가 너무 약해지고 내가 어디 한 군데에 자리하고 있을 내 자리와 입지가 너무 약해지다 보니까 일단 이 임목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좋은 거예요. 자, 이렇게 따로따로 설명드리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신금이 이민을 만나게 됐다는 건 이게 마음의 용기와 같아요. 추상적으로 생각하실 건 아니고, 이 신금이 임수를 만나서 반짝이게 된다는 건, 왜 자리에 앉아도 자리 배치를 받아도 맨 앞자리 있죠. 눈에 확 띄는데, 그리고 발표 같은 거를 많이 하게 되고, 맨 어디 뒷자리 구석에 앉아있던 사람도 이렇게 맨 앞자리로 배치가 돼서 뭐 안내 데스크라든지, 그리고 뭐 프로젝트 같은 것에 참여를 해서 발표를 많이 하시게 된다든지. 그리고 이 임수라는 것 자체가 신금한테는 이게 또 망신에 해당되거든요. 이 망신이란 게 그거예요. 이렇게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나의 존재감을 이렇게,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나를 드러내다. 이게 망신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런 거 하기 좋겠죠. 투자자 모집하기 좋겠죠. 남들 앞에 나서서, 그리고 무슨 발표하기 좋겠죠. 그리고 나의 가치를 상승할 수 있잖아요. 남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그리고 가장 빛나는 자리에 앉게 된다. 학생들 같으면 선생님 눈에 가장 잘 띄는 데 앉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무술 이런 때는 어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데 앉는 거예요. 어디 저기 맨 구석 뒷자리 같은 데 있잖아요. 잘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뭘 해도 잘 띄지 않는 데 있다가 내년 같은 경우는 눈에 확 띄는 자리에 배치하게 된다. 사람들 눈에 띄는 곳에 있게 된다. 맨 앞자리. 그리고 발표할 일, 그리고 남들 누군가를 가르칠 일도 돼요. 내 존재감을 드러낼 일. 그래서 뭐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이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게 이게 연애운도 좋은 거죠. 연애운. 나한테 내 인생에 투자할 사람을 모집하는 게 연애운이죠. 연애운으로도 참 좋은 것이 되고요. 이게 그러한 임수가 이제 임목으로 연결이 되니까 이 결과로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결과로. 이런 반짝이는 모습이 이런 결과로까지 이어지게 되니까, 자, 어지간하면은 신금일간 분들 내년은 나쁘지 않습니다. 정말. 그리고 그 세운의 흐름으로 봤을 때 이 정유년부터 아주 뒷방 신세였잖아요. 정유년부터 해가지고 정유년에 엎어져가지고 이제 막 쫓아오는 일간이 되거든요. 정유년에 한번 엎어져가지고 기해년에 다시 시작해가지고 이제 조금씩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그래서 지난 해자축에 많이 이제 따라 붙고 있단 말이에요. 많이 따라 붙고 있는데, 지난 3년간 해왔던 것이 이제 천간에 드러나는 형태로 그 존재감이 드러나게 됩니다. 가장 빛나는 자리, 나의 가치를 드러내는 한 해가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에서 용기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용기. 한번 그런 실패의 트라우마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이 여배우의 이 표정 보이시죠? 이 표정 보이시죠? 하도 너무 갈구니까 너무 이렇게 주눅이 들어버리니까 이럴 때는 정말 빛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빛을 너무 잃어버렸다. 근데 이제는 용기를 내셔서 이제는 스스로 빛나셔야 할 때가 된 거죠.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마음의 용기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신금에게 임수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용기와 같다. 이 임수는 이 편관의 대적을 하거든요. 편관의 대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되니까 일단 좋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상관은 상관이다 보니까 이 자리에 따라서 이제 상관경관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짧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상관경관이 일어나게 되더라도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여자분이 이제 남자한테 상관경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얘 좀 어디다 신고해야 된다고 이제 말로 이제 그러는 거죠.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이 남자가 억울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연월의 관이 있는 거예요. 연월의 관이 있고 내가 상관경관을 하는 게 돼요. 대신에 이런 월지에서 투관이 된 게 아닌 형태여야 돼요. 월지에서 투관된 게 아니고 그냥 월지랑 상관없이 병화가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 아니면 아예 병화가 없거나 병화가 있더라도 연월에 있더라도 뭐 연월에 월지에서 투관된 게 아니면 상관경관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하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이 반대, 이 아래 그림은 좀 다르죠, 분위기가. 내가 상관경관을 당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내가 상관경관을 당한다. 이건 나한테 병화가 있을 경우에요. 시주나 이렇게 일지에 이렇게 사화나 시간에 병화가 떠 있는 경우에 임수가 오게 되면 이렇게 상관경관을 당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좀 주의를 하셔야죠. 이러면 사람들한테 똑바로 해라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똑바로 좀 해라 라는 소리를 내가 듣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내가 그렇게 마음의 용기를 너무 많이 내면 안 돼. 마음의 용기가 막 우러나오겠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 있잖아요. 또 그런 거에 너무 고무돼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참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 상황별로 이게 참 다른 건데 무슨 말씀 드리기가 참 쉽지가 않다니까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렇게 일시에 이렇게 관이 이렇게 있는 경우 있잖아요. 관이 이렇게 있는 경우는 일시에 관이 있는 거 그렇게 마음의 용기를 그렇게 내시면 안 돼. 내년은 좀 자중을 하셔야죠. 자중을 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좀 상황이 다릅니다. 이렇게 연월에 있는 것과 일시에 있는 것이 상황이 다르다는 거,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근데 만약에 연월이 상관으로 돼 있어. 만약에 월지가 해수다, 아니면 자수다, 아니면 뭐 진토다, 아니면 축토다, 이렇게 연월이 이렇게 식상과 관련돼 있다. 근데 뭐 여기에 병화가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상관경관 해도 돼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고 싶은 말 막 하셔도 된다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동안 많이 참았던 거예요. 이게 지지로 이렇게 월지가 식상으로 있는데 천간으로 투관이 안 돼서 이렇게 세운으로 이렇게 투관이 됐다는 건 10년 참은 거예요. 10년 참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10년 참았다가 요럴 때 한 번씩 바꾸는 거예요. 요럴 때 한 번씩 그 관에 대해서 한 번씩 바꾸는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더 좋아집니다. 이럴 때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월지와 이런 게 절대로 바꾸면 안 되는 것들 있죠. 이렇게 월에서 투관됐거나 아니면 이렇게 절대로 바꾸면 안 되는 것들을 바꾸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거가 되는 게 내 배우자 궁에서 나왔거나 그러면 배우자 바꿔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 되나? 괜찮나? 뭐 어쨌든 이 근거가 되는 건 항상 지지가 되기 때문에, 근거가 되는 건 지지가 되기 때문에 이 내 얼굴에 침뱉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그 근거가 나한테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 바꿔 그랬는데, 그거 하려면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나요? 상관경관 하고 보니까 그렇게 하려면 내가 힘들어져. 나부터 바뀌어야 돼. 그거는 이제 일주별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신사일주부터 한번 볼게요. 신사일주 같은 경우는 이제 형이 일어납니다. 인사형이 일어납니다. 신사일주의 인사형은 일단 관계로 따지면 목생화잖아요. 목생화. 이게 상관생재 재생관이 되려고 하는데 이게 형작용을 일으키면서 재생관이 된다. 이런 건 주의가 필요한 게 뭐냐면 이 형작용이라는 게 이 병화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얘가 생각하는 병화하고 이 사화가 생각하는 병화에 대한 생각이 다르니까 서로 관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이 신사가 생각하는 병화, 정관에 대한 생각하고 이 임수가 생각하고 있는 병화, 정관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이러면 뭐겠어요? 서로 만약에 법률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고 본다면 이거는 참 이런 게 관제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다른 게 관제수가 아니에요. 이런 게 관제수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법이란 이런 건데 얘가 생각하고 있는 법이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게 관제수지 뭐 다른 게 관제수인가? 그러니까 신사가 생각하기에 내가 생각하는 법은 이거야. 그러니까 뭐 이 정도 선에서는 뭐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인목이 생각하고 있는 병화는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중의 병화는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법이에요. 그러니까 신사 입장에서는 목생화가 이 인목이 생하는 목생화가 인목이 생해 주려고 하는 이 재생관이 어떻겠어요? 불안하겠죠. 이 불법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내 입장에서 보면 불법이잖아요. 이게 이 병화가 다른데 아직 한참 내가 내 생각 내 판단으로 봤을 땐 넌 이건 불법이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편법이다. 내 생각엔 이건 편법이다. 근데 상황적으로 봤을 때 이게 아직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편법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받으십시오 할 거 아니에요. 받으셔도 됩니다. 아 이거 편법 같은데 상관경관인데 뭐 이런 과정이 됩니다. 이런 과정. 조금 아무래도 상관이 천간에 떠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가 정관을 갖고 있는 경우는 상관경관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했죠. 특히 내가 무슨 공직에 있거나 하시는 분이라면 그런 거예요. 아 이거 받으셔도 됩니다. 찜찜한 거야. 이게 대가성 없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아 찜찜한 거야.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음식 접대를 받았는데 음식값이 애매한 거 있잖아요. 뭐 3만 원까지인데 3만 5천 원이야. 아 애매한 거야. 선물을 받았는데 야 이거 선물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뇌물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 애매한 거야. 그런 거는 안 받는 게 낫겠죠. 차라리 애매한 거면 신사일주 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은 어차피 뭐 크게 뭐 그런 거 아니면은 안 받는 게 낫겠다. 자 다음은 신유일주 보겠습니다. 신유일주는 인유원진이 됩니다. 인유원진. 이 인유라는 게 정면으로 충돌도 안 되고 정면으로 그냥 확 부딪혀가지고 어떻게 한 가지 방향성을 정하는 게 아니라 이 인목이 와가지고 유금을 이렇게 충돌하기는 얘가 좀 노련하단 말이야. 일지가 노련하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신금만 같아도 충을 딱 해가지고 뭔가 좀 합의점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유금 얘는 워낙 노련하단 말이지. 왕지잖아요, 왕지. 그러다 보니까 인목이 어떻게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 이 신유 입장에서는 인목이 진짜 어디서 이런 애송이가 상관이니까 나한테는 나를 빛내주는 존재이긴 해요. 나를 빛내주는 존재이긴 한데 뭔가 왠지 모르게 나를 좀 거슬리게 하는 거야. 약간 거슬리게 한다. 이게 또 지장간으로는 합의되는데 인중병화가 있다 보니까 묘하게 뭔가 나를 불편하게 한단 말이에요. 인중병화가 있기 때문에 유금을 극하려고 하니까 내 위에 서려고 하는 게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관이면은 이런 만약에 부하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제자라든지 좀 거슬리겠죠. 약간은 잘난 척 할 수 있는 엿먹이는 같은 게 되죠. 나를 잘 따라와 주기는 하지만
일단. 근데 신일주가 이 임목을 봤다. 그러면 어딘가의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형태가 되긴 하는데, 확실히 신유 입장에서는 이 이민이 밥이죠. 이 밥이라는 게 진짜 자기 마음대로 할 가능성이 높죠. 신유 입장에서는 참 좋습니다. 자기 선택의 여지가 많아진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선택의 여지가 많다.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 선택의 여지가 많다는 건 그만큼 뭐 좋다는 소리입니다. 다음은 신축. 신축 같은 경우는 축인합이 되는데, 이 축토에 임목이 온다는 건 이건 정말, 이것도 편인의 재성이 와서 이 편인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거잖아요. 편인의 가치를 상승시켰다. 그냥 쉽게 설명들어서 재개발되는 거잖아요. 재개발. 이 로딩이 좀 오래 걸려서 그렇지, 축인합으로 합의돼서 풀리는 게 조금 오래 걸릴 수는 있어도, 과정이 조금 오래 걸릴 수는 있어도, 이 편인이 재성이 와서 합의된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결혼운으로도 정말 좋은 거고요. 일지니까. 만약에 뭐 아이가 없어서 자식이 없어서 고민이셨던 분들이라면 자식도 볼 수 있고요. 상관생제해서 이 편인을 풀어버린다는 게 정말로 안 풀렸던 숙제를 푸는 거예요. 안 풀렸던 이 편인의 그 고민거리 하나 해결하시는 것과 같거든요. 소원을 빌어보세요. 신축일주 분들은 내년 오기 전에 소원을 하나 빌어보세요. 소원 하나씩은 이루어지실 거라고 봐요. 안 풀렸던 편인이 하나씩 풀리는 거니까. 편인이 풀린다는 거는 진짜 이 편관이 해결되는 것만큼이나 한이 해결되는 거니, 한이. 편인의 한이 해결되는 거야, 편인의 한이. 임목 재성이 와서 이렇게 합으로 풀어준다는 건 천간의 상관이 나를 빛내주면서 그 결과가 이 편인까지 해결해준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거. 굉장히 좋아요. 이 순환하는 과정이 뭐 지난 3년간 뭔가 연구를 하셨던 분이라면 그 연구에 대한 성과가 내년에는 드디어 결과로서 드러나게 돼서 뭐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 되고 답을 얻는다도 되고요. 신축일주 참 좋습니다. 자, 다음 신의 일주 한번 보겠습니다. 신의 일주는 해인합이 되죠. 신의 일주는 해인합이 됩니다. 해인합이 되면 이렇게도 상관생제가 되고 지지로도 상관생제가 됩니다. 그럼 재성이 엄청 강해지네요. 답을 확실히 얻는 게 되고, 일지에서 또 투관한 거잖아요. 미수가 일지에서 투관이 됐으니까 이거는 내가 계획한 것이 되고, 이미 뭐 지금쯤 뭐 신축 어리니까 이미 지금 뭐 진행이 되는 것들이 많이 계실 거고, 이미 진행하고 계실 것이고, 내 재능을 선보이다. 재능을 선보일 때가 됐다. 그게 결과로 이어진다. 답을 얻는다. 돈으로 이어진다. 더 이상 설명할 게 없는데요. 일제 해수 좋습니다. 해중의 간목이 임목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임목으로 드러났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해중의 간목이 이렇게 임목으로 드러났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수생목, 이게 만약에 교육이라면 더 좋겠죠. 이 수생목이라는 게 만약에 교육업 쪽이다, 교육 관련이다, 그러면 더 좋다고 할 수 있겠죠. 교육 컨설팅 뭐다라고 한다면 더 좋다고 할 수가 있고요. 자, 다음은 신묘일주입니다. 신묘일주는 이렇게 방합을 이룹니다. 방합. 이러면 돈벌이가 있는데 또 하나의 돈벌이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또 하나의 돈벌이, 새로운 돈벌이가 됩니다. 그러면 이 임수의 출처를 봐야 돼요. 출처. 이 임수의 출처를 봐야 되는데, 이 연월일시에 어디에서 이게 나왔는지를 봐야 돼요. 이게 너무 뜬금없는 데서 나오면, 정말 근거 없는 곳에서 나오면은 그게 좀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출처가 있어야 돼. 이 임수의 출처가. 왜냐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돈벌이가 있는데 출처가 없다 보면은 내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일을 해도 다른 사람의 말이나 그런 거에 의존해서 그러면 금방 끊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원이. 그러면 소위 말해서 묻지마 투자 같은 형태가 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투자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더라도 출처가 어딘지 확실히 보시는 게 좋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정관을 깨면서 들어오는 이런 투자라고 한다면 내 루틴을 깨면서 하는 게 되잖아요.
내가 평소에 하던 걸 그만두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돈벌이는 위험하다는 거죠. 올인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형태는 좀 주의하셔라. 일시에 병화가 있거나 그런 형태는 조금 주의를 하셔라. 다음은 이제 신미가 됩니다. 신미. 이제 신미 같은 경우는 이게 귀문이 되는데, 신미. 이건 재극인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재극인이 안 된다. 이 재극인이 안 된다는 건 뭐냐면, 아까 신축은 어떻게 됐어요? 신축은. 아까 신축은 일지 편인의 재성이 와서 가격이 매겨지고, 이게 합으로써 이 축토라는 인성의 축토 인성의 가격이 매겨진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안 팔리던 땅에 가격이 매겨져서 이제 팔리게 되는 형태가 되는데, 미토는 이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내가 원하는 가격이 10이야. 응? 근데 이 임목은 한 7이나 요 정도 부른단 말이에요.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아까 축토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가격하고 이 임목 재성이 부르는 가격하고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딱 답을 얻었어. 근데 이 미토 같은 경우는 안 맞아. 내가 원하는 가격, 그 가격까지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재극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팔아 하는 거야. 내 인성의 가치를 내가 품고 있겠다. 좀 더 기다리겠다가 돼요. 언제까지? 내년까지. 묘 올 때까지. 이 미토는 묘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 나쁘다라고 해석하실 게 아니라, 임목 아직 안 돼. 묘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팔 거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이제 임목 올 때 답을 얻는 건 이제 신축이고, 이제 신미 같은 경우는 한 해 더 기다렸다가 한 해 더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개묘까지 기다렸다가 묘미합 될 때 이 편인이 답을 얻는다는 것이 됩니다. 내년에는 이민년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답을 얻기는 쉽진 않아요. 근데 이런 과정이 필요하긴 하죠. 자꾸 이제 맞추려는 과정이 필요하긴 해요. 여기서 트라이를 자꾸 하잖아요. 트라이를 자꾸 할 거 아니에요. 협상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재극인으로. 이 편인을 제어를 시키려고 자꾸 이제 들어온단 말이에요. 재극인이 들어온다는 게 그거예요. 이 가격에 좀 어떻게 안 되겠니? 하고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편인을 제어시키려고. 근데 자꾸 재성이 뿌리를 못 내린다는 게, 나는 이 인성의 가치를 유지하겠다가 되거든요. 유지하겠다. 나는 이 미토를 유지하겠다. 묘 올 때까지 유지하겠다. 나는 묘 올 때까지. 이거 1년만 더 기다리면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많이 못 드린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한데, 이게 또 뭐 자세하게 많이 한다고 또 좋은 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다면 구독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